네, 안녕하세요. 제인이가 좋아하게 될 사회탐구 김제니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2016 수능에서 사회문화를 응시할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공부하면 좋을지 학습 전략과 출제 경향을 담은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제 소개는 OT 등 영상에서 보실 수 있고요. 저는 메가스터디 러셀에서 내년에 이렇게 출강할 계획인데 특히 사회문화는 목동, 중계, 그리고 대구에서 현장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일단 여러분들이 사회문화라는 과목을 응시하려면 이 사회문화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아셔야 하는데요. 사회문화라는 과목은 사탐 중에서도 특히 종합적 사고력과 분석력을 요구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탐, 이과 친구들이 사회문화로도 많이 넘어오는 이유가 이러한 과목의 특성 때문인데요. 그리고 사회문화는 현실과 좀 많이 맞닿아 있기 때문에 현대 사회의 이해가 필수적이고요. 그래서 이런 현실 속 사례에 우리가 배운 개념과 이론을 적용하고 분석하는 문제를 풀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럼 사회문화에서는 어떤 걸 배우냐? 이제 이 대단원별로 내용 요소들을 정리해 봤는데 이것이 곧 문제로 출제되는 출제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사회문화는 이렇게 단원이 크게 5개로 나뉘어져 있고요. 우리 이번에 사회문화에 굉장히 큰 변화가 생겼죠. 우선 응시자 수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특히 우리 사탐 중에서는 늘 생활과 윤리가 1등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지원자 수 기준으로 가장 높은 선택률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사회탐구에 조금 더 영향을 살펴보자면은 우리 이번에 사탐런이라고 하죠. 과탐에서 사탐으로 넘어온 학생들이 특히 많은 수능이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생활과 윤리가 늘 부동의 1위였다면은 이번에는 사회문화로 이 증감률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을 보았을 때, 이 사회탐구에서 늘어난 사탐런의 영향이 사회문화로 많이 왔구나라는 것도 볼 수 있는 분석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사회문화라는 과목에선 어떤 게 출제되는지 출제 경향, 그리고 수능에서 출제되는 거를 어떤 식으로 보통 알려주는지 분석을 해봤는데요. 자, 일단 1번 문제로 늘 자연현상과 사회문화 현상의 특징을 비교하는 문제는 늘 고정입니다. 특히 우리 9월 달에 요 2024년 시행이기 때문에 이번에 2025 학년도 수능을 말하는 게 맞고요. 자, 그래서 9월 달에 1번이 굉장히 고정적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틀렸죠. 이런 걸 보았을 때 사회문화 핵심은 지금 도표만이 아니라 개념들에서도 어떤 식으로 틀릴 수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하는 문제였고요. 그리고 이제 2번은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하지만 사실 다르게 우리는 이제 기능론, 갈등론, 상상론의 관점을 배우게 됩니다. 이게 항상 문제로 출제되기도 하지만 기갈상은 뒷단원에서도 계속 연계되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갈상을 처음에 공부할 때 각 관점이 어떤 입장을 가지는지를 잘 정리하시는 게 사회문화를 조금 더 수월하게 공부하실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예전에는 항상 2번에 출제되다가 요즘에는 우리 시험지를 받아보면은 오른쪽 하단에 항상 긴 제시문이 있어요. 이렇게 5번 문제로 요즘은 출제가 되고 있는데 이 문제의 특징이 일단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시문이 굉장히 깁니다. 우리가 긴 제시문이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냐? 이 문제가 개념 자체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독해력이 요구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틀리기도 하죠. 예전에는 표도 분석하면서 가설이 수용되었느냐 기각되었느냐 이런 표의 상관관계도 찾을 수 있어야 했지만 요즘에는 또 어떤 식으로 아이들을 많이 틀리게 하냐? 처음에 읽었을 때는 질문지법인 줄 알았는데 쭉 끝까지 읽어보면은 이거는 그냥 다른 사람이 시행한 질문지라는 문헌연구법, 이런 식으로도 많이 끝까지 제시문을 잘 읽었는지를 파악하는 문제로도 학생들을 많이 낳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오답률이 높은 문제이고요. 그리고 이제 자료 수집 방법 늘 나오는 거죠. 질문지법, 실험법, 참여관찰법, 그다음 면접법, 이런 문헌연구법까지 늘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의 개념들 자체는 늘 정해져 있지만 이 자료 수집 방법이 어떤 유형과 엮여서 나올지 모른다는 것이 관건이고요. 그리고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태도, 윤리 이런 거는 사실 잘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다른 문제 선지 한두 개 정도로 엮여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단원에 대해서 대비도 해두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단원으로 넘어오시면은 하나도 빠짐없이 매년 출제가 되고 있죠. 우리 2단원은 사회문화에서 개념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단원입니다. 개인과 사회 구조에서 첫 번째는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 대해서 출제가 됩니다. 바로 사회 명목론, 실제론에 대한 내용인데 늘 출제가 되고 있고, 자, 그리고 사회와 지위, 역할 갈등, 너무 개념 많죠. 아마 처음 여기 배울 때 사문 약간 나랑 안 맞는데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 고비만 넘어오면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개념들이 다른 유형과 요즘 같이 엮여서 나오기도 하고요. 여기에 연달아서 하나 더 나오는 게 사회 집단과 사회 조직, 여기까지 이제 개념이 정말 많은데요. 여기만 넘어가면 사실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도 사회 집단과 사회 조직, 그리고 조직의 요새 유형인 빠져 있는데 관료제와 탈관료제의 특징을 비교하는 문제까지 같이 출제가 또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탈행동, 일탈이론, 이것도 이론별 특성을 잘 알아두시면 되는 문제들이고요. 자, 3단원으로 넘어오면은 그래도 조금 2단원보다는 수월합니다. 바로 문화의 단원인데요. 첫 번째로는 문화의 의미와 문화가 가지는 속성, 학습성, 공유성 이런 것들의 속성 잘 엮어서 개념 문제, 특히 문화를 보는 관점 그리고 이해 태도와도 최근에는 연관되어서 같이 출제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주류 문화, 하위 문화, 반문화 이것도 역시 다른 문화가 출제되기도 하고, 그리고 대중문화, 대중매체가 올해 새롭게 출제된 유형이죠. 여기가 제일 중요한데요. 보시면은 대중문화, 대중매체 한 번도 안 나와서 준비를 안 했는데 어떡하라는 거죠? 라고 하고 봤더니 이거는 대중문화, 대중매체 사실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더라도 읽어보면 어느 정도 풀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6월 달에 신호를 주고 9월 수능까지 조금 더 어려워졌다고 하더라도 6월 때 본인이 시그널을 보고 조금 더 대중문화, 대중매체 쪽에 이런 특히 부정적인 영향 위주로 좀 읽어서 봤다면은 맞출 수 있는 수준의 난이도로 출제가 되었고요. 자, 그리고 아까 하나 남았죠? 문화 변동, 발명, 발견, 직접 전파, 간접 전파 이런 식으로도 늘 이렇게 출제가 되어 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4단원입니다. 이제 여기서는 슬슬 개념이 줄어들면서 대신 도표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먼저 첫 번째로는 사회 불평등을 보는 관점이라고 이번에 새롭게 출제된 건가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얘도 사실 기갈상, 특히 기능론가 갈등론이 사회 불평등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문제였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1단원에서 기갈상은 언제든지 연계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잘 공부를 해두었다면 기능론, 갈등론의 입장에 따라서 잘 풀 수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6월 달에 또 이렇게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잘 한 번 더 대비를 했다면 수능 문제에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회 이동과 사회 계층 구조에 관한 문제도 이제 늘 고정적으로 나오고 있죠. 예전에는 얘가 9칸짜리 표로 굉장히 어렵게 출제되기도 했고 도표 중에 정말 킬러였는데 이제는 사실 다른 15번, 20번 도표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조금 낮지만 그래도 늘 고정적으로 나오는 유형입니다. 피라미드형, 모래시계형 이런 것도 다 여기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큰 변화, 사회 불평등 양상 단원에서는 늘 도표가 조금씩 출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성불평등 도표라는 게 존재했는데요. 이게 뭐냐? 바로 임금 격차에 대한 여러분이 도표를 풀 수 있었어야 했습니다. 임금 격차에 대해서 여자, 남자 이렇게 표를 비교하든지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도표가 출제되기도 했어요. 심지어 예전에는 20번 문제에 이 임금 격차 문제가 나왔을 정도로 굉장히 어렵게 출제되기도 한 파트였으나 사라지고 빈곤으로 조금씩 나오다가 2024년엔 아예 나오지 않았죠. 그런데 이렇다고 2025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냐? 그건 또 모르죠. 우리가 2025는 사실 이 한 번 정도 안 나왔다고 해서 아예 사라졌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만큼 대신 새로운 유형이 생기기도 했지만 2025 이제 2026이죠. 그러니까 2025 시행.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아무튼 2025 시행하는 2026 수능도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비를 조금 해보다가 아마 6평의 방향을 보고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사회적 소수자라는 것도 어렵진 않지만 늘 출제가 되고 있는 유형이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제도, 이거 바로 오답률 1, 2위죠. 이런 식으로 사회복지제도가 어려운 이유는 사회복지제도 각각에 대한 개념들도 파악해야 되지만 그거를 적용해서
도표까지 풀어내야 되는 어려운 문제로 늘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오답률이 굉장히 높고 많은 대비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원입니다. 마지막 현대 사회변동에서는 사회변동이론이라고 해서 저기는 주로 진화론 그리고 순환론을 비교하는 문제가 늘 출제되어 왔고, 그리고 이제 사회운동, 얘도 사실 개념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다른 문화와 엮어서도 언제든 출제될 수 있는 유형이기 때문에 대비가 필요하고요. 자, 그리고 나왔습니다. 20번으로 늘 몇 년째 고정인 인구 부양비 도표. 얘도 사실 푸는 법이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 번 몇 회 정도 기출을 풀어보면 어느 정도 대비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리고 농산정이라고 하는 농업사회, 산업사회, 정보사회도 가끔씩 출제가 되어 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전지구정 문제, 지속 가능한 사회라는 문제가 이번에 또 새롭게 출제가 되었죠. 그럼 이것도 아까 이거 대비 안 했는데 어떡하지? 라고 생각했을 수 있지만 우리 아까 대중문화, 대중매체처럼 보시면은 어느 정도 그냥 내용만 살짝 읽어봤으면은 사실 가볍게 풀 수 있는 수준으로 6평 때 출제가 되었고 9평 수능까지 이 6평의 시그널을 보고 한 번 더 읽어봤다면은 풀 수 있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기출문항 분석 방법에 대해 제가 조금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방금까지 본 바로는 기출이 계속 연계되어 나오고 같은 유형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기출을 여러분이 분석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자, 일단 기출문항 첫 번째로는 정답과 오답선지를 분석해야겠죠. 이거는 다 누구나 하고 있어요. 이거 하는 것만으로 이렇게 되게 뿌듯해하면 안 돼. 이건 전부 다 하고 있어요. 이게 왜 정답인지, 이게 왜 오답인지까지는 누구나 하고 있는 일인데요. 이제 더 나아가서 여러분은 뭘 해야 될까요? 일단 이 선지들 말고 문제에서 뭘 물었는지를 본인이 독해력을 기르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도 독해력으로 가르는 문제들이 몇 개 있었는데요. 여기서 무엇을 묻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와 달리 B의 특성, A와 달리 B인지 아니면은 뭐 그냥 B의 특징인지 여러분이 아셔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표현들이 어떻게 붙었을 때 여러분이 문제에서 헷갈려 하는지를 많이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독해력을 기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 앞에까지 같이 읽는 느낌을 본인이 길러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유형에 대한 분석을 이제 해야 됩니다. 어떻게 풀지라는 건데요. 과연 이게 사회문화라는 거의 특징이 뭐냐? 바로 시간 싸움이 굉장히 중요한 유형입니다. 우리 사탐 중에서 시간이 정말 쫓기면서 푸는 과목들이 몇 개 있는데 그중 하나가 사회문화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개념 문제를 10분 안에 풀고 도표 문제를 싹 다 빨리 푸는 게 도표 문제를 한 20분 정도 동안 푸는 게 정말 중요한 유형이었지만 이제는 도표가 점점 난이도가 쉽고 개수도 줄어들면서 어렵게, 개념이 유형적으로 어렵게 출제됐을 때 어떻게 풀지 본인만의 풀이 방법이 정해져 있어야 수능장에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빠르게 풀 수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유형들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능숙하게 풀 수 있을 때까지 기출문항을 계속 분석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걸 좀 더 풀어서 하나씩 어떻게 대비를 하면 좋은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독해력 기르기라는 건요. 단순히 책을 많이 읽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제시문의 맥락을 파악하라는 겁니다. 아까도 소개해드렸죠. 요즘 트렌드가 뭐냐? 이 제시문만을 읽었을 때는 약간 기능론 같다가 갑자기 하지만으로 꺾더니 결론이 이 사람은 갈등론으로 끝나는 이런 추세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바라보는 필자는 갈등론의 관점을 골라야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시문의 맥락을 끝까지 잘 파악했는지 묻는 문제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예전부터 항상 나오던 유형인데 갑과 달리인지 아니면 갑과 을 모두인지 이런 식으로도 독해력을 제시문의 맥락을 잘 파악했는지 묻는 문제들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문항의 유형들을 분석해야겠죠. 우리가 사회문화라는 거를 이렇게 사탐론 할 때, 특히 사회문화를 고를 때 가장 많은 학생들이 또 고려하는 게 다른 사탐에 비해서 개념이 적대. 그래서 6월, 9월에도 이제 급하게 사문으로 들어오는 친구들도 있죠. 개념이 적은 편은 맞지만
그만큼 문학 유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 아까 사회문화는 어쨌든 분석력,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유형이 다양하게 출제가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좀 어떤 유형들이 요즘 잘 출제되고 학생들이 어려워하는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세 가지를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는 학생의 대답이랑 교사의 이제 대답이 나와 있는 유형인데요. 얘는 뭐 2025 6평에도 나왔고 수능에도 나왔고, 어쨌든 이 유형은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 아시게 될 텐데 바로 그렇습니다. 교사의 답변 먼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부터 천천히 읽다가는 말이 안 맞거나 그런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학생이라는 건 사실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교사의 답변을 보고 답을 모두 잘 발표했습니다. 아니면은 뭐 누구는 틀렸어요. 아니면은 뭐 한 명 빼고 다 옳게 답했네요. 이런 식으로 교사의 답변을 보고 이걸 읽어야 모든 단서를 잘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형은 교사의 답변부터 봐야 하는 유형이고요. 이 유형은 이제 학생들이 좀 많이 대비가 된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는 뭐가 있나요? 비슷하지만 다른 게 형성평가 유형입니다. 바로 학생이 답을 하고 교사가 거기에 대해서 채점을 해주는 유형인데요. 우리가 이제 이 점수표 나오는 문제죠. 여기도 이제 굉장히 오답률이 높은데 보시면은 바로 채점 결과를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채점 결과를 보면은 어떤 걸 봐야 가장 많이 단서 얻을 수 있냐? 당연히 점수가 높은 거겠죠. 이렇게. 그래서 점수를 보고 그 다음에 어떤 질문으로 그 다음에 가야 가장 시간을 줄여서 많은 단서들을 한 번에 얻을 수 있는지 본인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채점 결과부터 보고 어떤 문항으로 갈지 1번부터 보지 말고 결정을 해서 풀어야 하는 유형도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유형이고요. 자, 세 번째로는 지위, 역할, 집단, 조직 등이 다양한 상황에 융합되어 있는 유형입니다. 자, 이게 우리가 2022 수능에도 출제되었던 문제인데 굉장히 학생들이 괴로워했어요. 근데 이번에 2025 수능에도 출제가 되었고 얘 오답률이 70%를 넘었습니다. 첫 페이지에 이렇게 개념 문제가 오답률이 70% 넘긴다는 거는 굉장히 좀 보기 힘든 일인데 학생들이 대비를 많이 못했죠. 왜냐하면 6평, 9평에 출제가 되지 않았던 그런 좀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왜 어렵냐라고 하면은 일단 사회자가 이런 여러분들의 본인 소개를 해달라고 했는데 갑을 읽어볼까요? 저는 투자회사에서 펀드 매니저로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 내 게임 동아리에서 함께 활동하는 을의 권유로, 그럼 지금 을이 회사 내 게임 동아리에서 일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을은 회사 내 게임 동아리. 그런데 회사 내 게임 동아리를 속한다고 했는데 을의 제시문 읽어보면 그냥 회사만 나오지 동아리가 없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갑의 제시문에서만 언급되고 을의 발언에선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말한 거, 이 사람의 지위로 적어줘야 되고 이 사람에서 말한 거, 이 사람의 뭐 기관 적어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상황을 융합해서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놓치고 이렇게 오답률이 높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형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고요. 네, 그래서 여러 개의 상황이 지금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다 같이 보면서 개인이 속한 집단과 조직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문학 유형을 분석했으면은 선지들을 분석하셔야겠죠. 선지 분석 너무 중요한데요. 왜 그러냐? 매번 정형화된 선지와 용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처음에 사회문화라는 거는 다른 사탐에 비해서 개념이 적다고 했죠. 그 말은 나올 수 있는 개념 선지가 한정적이란 뜻입니다. 자, 그래서 2025 6평, 2025 수능 둘 다 1번 문제를 가져왔는데 보시면 어때요? 똑같죠? 이게 자연현상, 사문현상을 비교하는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선지가 정말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지가 지금 정해져 있을 수밖에 없고 이게 뭐 같은 연도에서 그런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 있지만 그래서 5년 전만 돌아가 보더라도 또 똑같죠? 당장만 하더라도 지금 1번 선지, 당위법칙 똑같은데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올 수 있는 선지가 너무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사문에 선지를 정리하는 단권화 노트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첫 번째 컬인 넥스트 개념 부교재로 여러분이 단권화 노트를 쓸 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이 단권화 노트에서는 그러면 이제 본인이 어떤 것들을 정리하면 될까요? 일단 그렇죠. 내가 1단원에서 배웠던 선지 아니면은 새로 나온 뭐 유형 대비 방법
이런 것들 본인이 계속 6평, 9평, EBS 교재들을 공부하면서 계속 추가를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단권화시킨 노트를 수능장에 가져가면은 나올 수 있는 개념들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거기에다 정리가 되어 있겠죠. 이런 식으로 본인의 단권화 노트를 좀 만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나올 수 있는 용어가 한정적이고 이 용어들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도표 유형인데요. 도표 유형에 대해서는 좀 다음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오늘은 일단 사회문화를 좀 공부 시작하려는 학생들이 마음을 먹고 보고 있을 텐데 도표부터 또 하면은 너무 머리가 아플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일단 도표 자체도 매번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10번이면은 인구 계층, 그리고 15번이면은 수급자, 20번이면은 인구 부양비 이런 식으로 사실 늘 위치까지 거의 고정이 되어 있고 사문 도표는 예전에는 사실 복잡하게 계산을 요구하기도 했어요. 증감률이라든지 아니면 그 9칸짜리 표도 있었고 굉장히 복잡하게 시간을 오래 끄는 문제도 있었지만 요즘은 그런 추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수학 문제나 이런 게 아니니까 혹시 저 수학 못하는데 괜찮을까요? 라는 학생들 너무 겁먹지 말고 사회문화 공부 시작해도 괜찮고요. 그래서 우리 수능만 보더라도 이렇게 10번, 15번, 20번 늘 이런 유형이 나오기 때문에 몇 년치 기출을 찾아보면 또 풀이 방법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충분히 많이 풀어보면서 본인만의 스킬을 체화하면 언제든지 풀 수 있기 때문에 도표 너무 겁먹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2025 수능 사회문화 오답률까지 모아봤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어쨌든 알 수 있듯이 1, 2위가 모두 도표가 아니죠. 얘네는 도표가 아니라 개념 유형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도표가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우리가 개념, 특히 개념 문제가 어떤 식으로 유형으로 바뀌어서 나오는지 본인이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그래도 도표의 중요성, 도표도 충분히 대비를 하셔야 하는 과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 이때까지 최근 사회문화 출제 경향과 오답률 그리고 유형별 대비 방법까지 간단하게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이 영상을 듣고 난 좀 더 사회문화를 공부하고 싶어졌다. 특히 제니쌤과 사회문화 공부를 하고 싶어졌다라는 학생들은 내년에 이제 메가스터디 러셀에서 제 사회문화 강의를 수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들 내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